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사교사 권용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역사교과에서의 탐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적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교과에서 여러분들이 대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사는 한국사 1과 2로 되어 있고요. 세계사, 동아시아 역사기행,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등이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교과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역사를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소위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은 과목,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과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타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종합전형에서 역사 과목은 쓸모가 없는 과목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대입에 있어서 역사 과목은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사 과목은 대학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국, 영, 수 등의 과목이 학생의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면 역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문학적 소양과 그 깊이를 어필하는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탐구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어필하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 탐구 과정은 단순히 사건이 암기나 나열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 상황을 분석해 오늘날의 문제 해결이 초석을 놓는 과목으로서 심화적인 사고 역량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교과를 접목하여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과목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에 대한 탐구도 진행할 수 있지만 모든 학문들이 과거 혹은 예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들과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쓸모있는 역사 과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대학이 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자료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업 역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업 태도, 세 번째로는 학업 외 소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교과에서의 성취 수준과 교과 수행에서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요소이고, 학업 태도는 호기심과 적극성 같은 능동적 학업 태도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학업의 소양은 학교 활동 간의 리더십, 공동체 의식과 같은 학생의 사회적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업 역량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당연히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학습을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특에서 교과 개념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개념에 대한 탐구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지식을 심화하는 과정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 학업 태도에서는 적극적인 학업 노력과 도전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탐구 과정이 적극성이 드러나야 되고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도출 과정이 보여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업의 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의 소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리더십과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특 영역에서 토론 및 모둠 활동에서의 인성과 리더십이 잘 보이도록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노력 및 극복 과정이 서술에 녹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대 하나마루는 아시겠죠? 그래서 수도권 대학인 동국대학이 2027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평가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의 경우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가 항목의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평가하는 내용들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의 경우 전공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기보다 서울대에서의 학업태도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과활동 중 탐구활동 과정 및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국대에서는 현장에서의 오해에 대한 답변이라는 영역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학에서 다루는 수준이 심화된 지식을 포함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좋아한다는 오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답변을 종합해보면 고등학교에서 진행될 탐구는 대학 수준의 심화된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의 핵심 내용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탐구의 결과가 아닌 과정, 태도 등이 세특에 기재되어야 됨을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들의 종합전형 평가 기준은 충남대학교와 같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학 수준의 내용이 아닌 고등학교 수준의 개념을 어떻게 확장하여 심화적으로 탐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사 교과목에서도 교과서 수준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고 오늘날과 연관된 영역 혹은 타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탐구활동을 진행해야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탐구활동들의 결과가 아닌 과정이 세특에 기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합전형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대학교와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역사에서 탐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대 입학정보 웹진인 아로리에 나와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역사에서의 탐구활동 예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아로리를 검색하신 후 들어가 보시면 종합전형 안내 탭을 클릭하신 후에 나도 입학사정관 탭을 다시 클릭하시면 각 학년도 다양한 학과에 지원한 서울대 합격생들이 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교과에서 어떠한 탐구활동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2023학년도에 지원한 역사학부 A 학생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의 사례를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인간 및 장애학에서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여 사회적 차별의 원인을 분석하여 의식적,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예시를 바탕으로 장애의 정의에 대한 개념과 차별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까지 제시한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날에 적용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는 활동은 탐구활동에서의 적극성과 깊이 있는 학습 영역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사학부 B 학생의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 학생의 경우에는 개항기 정치 세력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역사적 평가를 내려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갑신정변과 메이지 유신을 비교해 봄으로써 개화 과정에 대한 두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역사 탐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교 탐구를 통해 분석적 사고력 및 확장적 사고 역량을 고루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사학부 C 학생의 사례를 탐구해 볼 텐데요. C 학생의 사례의 경우에는 인조와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비교하고 핵심 개념인 사루 전투를 탐구한 뒤 투항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가설을 검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미중 패권 전쟁과 명청교체기의 상황을 연관시켜 분석해보는 역사에서의 깊이 있는 학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전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확장적 사고력과 능동적 학습 태도를 고루 보여준 아주 좋은 탐구 활동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 학부 말고 다른 학부의 사례도 알아봐야겠죠. 스마트 시스템 학과에 지원한 비학생의 경우 문학과 역사의 융합적 탐구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김유정이 만무방에 나오는 한탕주라는 인물의 행위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시대적 배경이 인물에게 미친 영향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이 능동적인 확장적 사고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어뿐만 아니라 과학 등의 교과에서도 역사를 바탕으로 이론의 등장 배경, 그 다음에 쓸모 등을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알아보는 것은 효과적인 탐구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행한 교과세특 기재의 예시 도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 세계사 등의 역사 교과에서 탐구활동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과세특 예시 자료를 마련하였는데요. 학생의 성취 수준, 수행 과정 및 결과, 역량, 교사의 총평 등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세특을 기재하는 데 알아보기 쉽도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예시 자료를 밑에 한 번 더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변형된 탐구 활동 사례를 보면은 임진왜란의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조실록, 징비록 등의 사료를 바탕으로 임진왜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탐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배, 고추와 같은 외래 작물들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궁금증을 학생들이 갖게 될 겁니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야를 세계사로 넓히는 과정에서 신학로 개척이라는 개념을 탐구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도입 경로를 파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학로 개척으로 인한 외래 작물의 도입이 조선 후기 식문화를 어떻게 바꾸어 나갔는지 융합적 탐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료학습을 단순히 사료 비판 혹은 사실이 시작점으로 활용하고 세계사적 맥락으로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전형적인 탐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지역사 탐구를 활용한 역사 탐구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남아있는 근현대 유적 중 일본은행에 대해 탐구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개항장이었던 인천의 특성을 이해해보고 이를 화폐정리사업이라는 교과서 속의 핵심 개념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은행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되는 화폐정리사업의 모습을 극화해보는 활동을 통해 능동적 활동으로서 확장되게 됩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을 역사에 대한 궁금증과 탐구로 확산해 나가고 이를 활동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킨 역사 탐구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료를 바탕으로 뮤직비디오와 같은 창작물을 만드는 수행평가 과정을 재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작물을 만드는 활동으로만 국한될 경우 자칫 활동만 강조되고 학생이 깊이 있는 사고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변형된 사례처럼 창작물에 대한 피드백 및 토론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 활동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탐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 사례처럼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에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해보는 거시적 관점의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에서 주로 활용되는 토론형 탐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론 활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주제 선정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는 항목을 나누어 근거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사 탐구 활동인 만큼 그 당시 서양과 동양의 발전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종합적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좋은 탐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앞의 사례를 바탕으로 역사 탐구 과정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 수업에서는 역사에 대한 탐구 역량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무리하게 진로와 연결한다면 오히려 과목에서의 학업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단순한 개념이 나열이 아닌 본인의 사고와 질문이 들어간 실제적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탐구 과정이 개연성 있게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의 탐구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구 과정에서의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의 연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적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문학, 윤리, 과학 등 역사적 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과목과 연계하여 탐구가 진행된다면 전공적합적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의 사고 역량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의 핵심 팁을 바탕으로 역사에서 탐구 활동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대표적인 개념인 탕평책에 대한 탐구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 먼저 학습한 뒤에 학생은 교과서 혹은 한국사 사료를 모아놓은 웹진인 우리역사넷을 통해서 사료를 찾고 내용을 파악한 뒤 차이점을 비교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앞서 비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탕평책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고 교과서나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탕평책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찾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추가적인 탐구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땅한 추가 활동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오늘날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추가적 탐구로 오늘날의 정치에서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해결하기 위해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 토론해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계사에서 사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료는 세풀베다와 라스카사스의 바야돌리드 논쟁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학습자는 해당 서류들을 바탕으로 스페인이 아메리카 식민 지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엔코미안다 제도, 그 다음에 1542년에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신법의 내용에 대해서 탐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지구촌이 다른 식민지배 상황과 관련지어 분석해 보는 것도 역사 탐구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사회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오늘날의 현상과 연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에서는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세풀베다의 논리를 오늘날의 자문화 중심주의와 혹은 제노포비아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 토론해 보는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역사에서는 사료를 통한 탐구 활동은 단순히 사료 자체를 해석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구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촉매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격과와 연계한 독서를 활용한 역사 탐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국어교과에 나오는 문학작품의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이 주된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는 해방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최인은의 광장이라는 작품을 주제로 해방 이후 남북한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반민특위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에 나온 상징에 대해 분석해 보고 마지막에는 오늘날의 상황과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탐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제시된 작품이나 관련된 책의 배경을 탐구해 보는 것은 역사를 활용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심화적 독서 활동을 활용한 탐구 활동의 사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는 각 지역마다 인류 문명의 발전상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읽습니다. 도서를 통해 학습자는 지리적 특성이 역사 전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요. 다시 동일한 지리적 조건의 국가에서 발전 속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읽고요. 제도 및 인간 중심론적 시각에서 각 개도국의 발달상을 비교해보는 활동으로 마무리합니다. 궁금증이 알맞은 책을 찾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능동적인 학습 역량 및 깊이 있는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행평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탐구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토론은 교실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업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자신의 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치밀한 역사적 탐구가 진행되고요. 토론 간의 사회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에서는 무장투쟁론과 실력 양성론 중 무장투쟁론에 무게를 두고 논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체들이 활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또한 두 노선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졌던 단체의 사례를 찾아보는 등 학생이 확장적 사고력과 무조건적인 반박이 아니라 포용적 사고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는 한국사의 사례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사례를 들어 보는 것도 좋은 탐구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 수행평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례 중 하나죠. 역사신문 및 인물과의 가상 인터뷰 기사문에 대해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에서는 정약용의 가상 인터뷰 기사문 작성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정약용이 여전론을 주제로 지주전후제 확대, 삼정의 문란과 같은 시대적 배경까지 아우르는 질문과 답변을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익의 한전론과의 비교를 통해 여전론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는 인터뷰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후대에게 하고픈 말 등을 구성하여 오늘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탐구로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있는 핵심 주제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다른 과목과 연관짓거나 대학 수준의 내용을 탐구하는 것보다 교과서적 개념에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에 주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 및 인물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탐구하시다 보면 보다 깊이 있는 탐구와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화적 탐구가 어렵다면 독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의문을 가져보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 속에 나와 있는 문제의식을 활용해 보는 것도 심화적인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을 추가적으로 읽는 과정 그 자체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탐구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예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 교과에서의 탐구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께 살펴본 탐구 사례들을 잘 활용하셔서 종합전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남 학생들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